네, 8월 들어 중소형주가 대형주 지수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과는 정반대의 흐름인데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위기론까지 더해지면서 매크로에 민감한 대형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영향이 덜하거나 저평가 모멘텀이 부각되는 중소형주가 두각 나타내는 흐름 지속될지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 구해보겠습니다. 이영웅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월요일에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박스권 장세에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좀 많은데요. 모멘텀은 언제쯤 상승 모멘텀 저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에다가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제 특정 섹터의 쏠림이긴 했지만 지수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매크로 이슈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들,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위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미국이 지금 그 재정 적자 이제 국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채권 쪽 미 국채 시장 자체도 역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쪽이 좀 조정을 좀 받고 눌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그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수익을 못 내면은 계속 이제 못 낼 것 같은 포모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니까 어떤 특정 섹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슈가 발생됐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 쪽으로 쏠림이 좀 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센티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수출 데이터 부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 타이밍에서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계속돼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이 부분이 과연 언제쯤 풀릴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풀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시간을 두고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좀 뇌리에 강하게 박혔었던 게 무디스가 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이. 지역은행 신용등급 하향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바로 피치가 이제 미국 상업은행에 대해서 JP모건 체이스 뭐 이런 상업은행에 대해서 한 20여 개의 은행에 대해서 또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쇄적인 어떤 은행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까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약간 찝찝함을 가지고 이제 뒤에다 이제 항상 놔두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 말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노이즈를 통해가지고 지수가 좀 상당히 좀 갇힌 상태에서 박스권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풀리는 시점은 결국에는 이런 노이즈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달 말 지나면서부터 하나씩 어떤 변화의 조짐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저는 특별히 나올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잭슨홀 미팅 이전에 나왔던 지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이번에 동결했을 그 7월달 7월달에 금리를 올리고 이제 9월 동결할 것 같은 뉘앙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앞뒤에서 다 이제 언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그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역시 또 이제 그 CPI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그 신용평가 기관들의 경고까지 덧붙여 있다 그러면 글쎄요, 잭슨홀 미팅이야 과거에 대한 이제 복귀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시장을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쏠림 해소가 좀 되면서 상승 업종 자체는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중국 소비주들 말씀을 해주셨고 제약바이오, 로봇, 뭐 IT, 인터넷 업종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키 맞추기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은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꼭 가격의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 조정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쪽에 대해서 빈집 효과라든지 지난주 뭐
단체 관광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슈를 기화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갭매우기 차원에서 상승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흐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달 말까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시장에 방어 역할을 해줄 섹터로는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큰 그림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기간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보시면 7월 이후부터 조정을 좀 기표받았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7, 8월은 사실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9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삼성이 그 P1 그 낸드 그 생산 라인을 하나 가동 중단할 것까지 이제 전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D램 쪽에서는 사실 지금 HBM 효과 때문에 심지어 이제 흑자가 나오네 마네 하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 부분 적자가 급격히 축소가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내년을 겨냥한 어떤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는 상반기에 주도했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금리 상단이 거의 결정이 되는 어떤 분위기라고 놓고 보면 네. 이후부터는 바이오 쪽에서도 연말 이후부터는 실적이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대를 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방어 역할을 해줄 섹터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섹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이오 섹터 기대 요인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해상풍력은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했던 표 중에 그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량 예측치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이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현황에 대한 도표고요. 이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해상풍력 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이 되는 건 내년부터입니다. 여기는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설치 예상량은 한 300메가와트 정도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2,600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3,600, 그 다음에 4,100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게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설치량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해상풍력이 이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시장이 성장 섹터인 거는 맞는데 요즘 고금리다 보니까 일부 프로젝트에서 노이즈가 조금 있습니다. 그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그 지멘스 감회사에서 그 풍력 발전기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전수조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터빈사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올 1분기까지 계속 수주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주 시기가 보통 6개월 텀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AS 차원에서 고장난 부분들을 갖다 대체하는 수요에다가 신규 수요까지 해서 같이 발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해상 쪽에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풍력 시장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시간부터는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은 섹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지 못했던 지멘스 감화사에서의 전수조사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주가 좀 유예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해상풍력 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내 이슈는 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림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그 업체들이 이번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노이즈를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대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었던 그 업체들이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은 그걸 다시 반납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노이즈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해상풍력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적을 크게 업사이드를 준다 이런 맥락보다는 해상풍력 시장 전체의 개화에 우리도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해가지고 좀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대형주 위주의
순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금 원화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네. 상황을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저 같은 경우도 연말 되면서 환율이 더 원화 강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뭐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 이슈가 이제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중국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아시아권 통화들 뭐 일본 엔화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당장에 지금 중국이 이 부분을 갖다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노이즈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약간 좀 접어놓고 일단 1,300원대 언더로 슈팅하는 쪽보다는 이 선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1,3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다시 원화 강세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대형주 쪽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딜레이가 되고 있다. 턴어라운드도 조금 더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7월, 8월 수출 데이터가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재고가 더 늘어났네 하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사실 HBM이라고 하는 그 D램 쪽에 있는 섹터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AI 쪽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7% 내외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마진을 굉장히 개선을 시켜주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대비해가지고 한 7, 8배 이상은 커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적자폭이 좀 3분기부터는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